여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문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역을 통해서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문을 보여드리려고 정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고대 정문 앞 상권이에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문 앞 상권보다는 3사리길, 정대 후문 이쪽 상권이 더 발달해 있어서 정문 앞 상권 사용률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쪽에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정문 앞 상권에서 지하도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그럼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횡단보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확실히 상권이 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지하도에 백만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100원만 하던, 근데 정말 신기하게 1000원을 내면 900원을 거슬러 주던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발이 불편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옛날 얘기고. 그럼 한번 이제 고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고려대학교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고려대 중앙광장입니다. 줄여서 중광이라고 부르고요. 보면은 이제 엄청 아름답죠. 이제 오른쪽에 백기라고 부르는 백주년 기념관, 본관, 애미관, SK미래관이라는 건물까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제 만남의 광장 중 하나예요. 이제 중광이라고 부르고, 이제 4월 1일 만우절에는 학생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와서 중짜 혹은 중막, 짜장면이나 막걸리를 먹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백기 쪽부터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 바라본 고려대학교 정문 모습입니다. 사실 대학 정문 중 가장 포스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의 상징적인 샤 정문을 제외하고는 고려대학교 정문이 가장 좀 포스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중광 지하에는 지하 캠퍼스가 있는데요. 지하 캠퍼스가 맨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는 이제 고엑스몰, 코엑스몰에 빗대서 고엑스몰이라고 불렀었는데, 코엑스가 워낙 커다란 지하 상권의 상징이라 그렇게 불렀었는데 요새는 지하 캠퍼스가 워낙 많이 생기기도 했고 해서 그렇게 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문 우측에 이렇게 캠퍼스 맵이 있네요. 오늘 둘러볼 지역은 인문사회 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백주년 기념관입니다. 이제 실로 대리석만 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삼성의 기부로 지어진 건물이라 저렇게 삼성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꽤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열람실이 있는데 주로 이제 CPA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백주년 기념관도 보면 알겠지만 이 대리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지금 보이는 이제 경영대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지어졌는지 딱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면 고려대역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대역에서 제일 가까운 게 고대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내에서 경영대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고대에서 경영대를 많이 밀어줘요. 엄청나게 밀어준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하죠. 이제 고려대 경영이 건물이 3개가 있거든요. 이제 경영 본관, 그리고 LG 포스코관, L포관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지어준 현차관, 이렇게 경영대 건물만 3개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뇌피셜이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연세대는 상경계, 고대는 법대 이렇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고대 법대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문과 간판이 경영대인데, 연대 경영은 사실 근소하게 과거에는 고대 경영보다는 살짝 위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건물과 자본으로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는 경영대 건물만 최첨단으로 3개를 지을 동안 연대 경영은 하나도 짓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조감도로 낚시를 매년 하긴 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경관, 김우중관을 이제 상경대랑 같이 썼었거든요, 오래도록.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 경영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금 연대 경영, 고대 경영 큰 차이가 없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왼쪽이 경영 본관, 그리고 오른쪽이 LG 포스코관, L포관입니다. 그리고 안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풍경이 엄청나게 바뀐 게 앞에 이제 청량 밑줄이 상점벽 하면서 멋진 마천루를 만들어내네요. 이제 이곳은 이명박 라운지입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대 경영 초등어업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부로 지어진 라운지예요. 이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굉장히 고급지고 고대 경영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차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현차관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경영대 교수님들도 이제 최근에 지어진 현차관보다 엘포관이 더 고급지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 이제 엘포관을 지었을 때 당시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죠. 대통령 빨도 있었을 거고, 당시에 연경을 이기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었을 거고, 또 광고를 당시에 고대 경영이 서울대보다 하나 빼고 더 좋다면서요, 이런 광고도 낼 정도로 거의 경영대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고대 경영 현차관입니다. 현차관을 지을 때 권리 기부금을 받은 것들인데, 당연하지만 간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이 기부한 거겠죠. 여기 이제 어윤대 라는 분이 총장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대 경영이 워낙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대 위로 올라오면 중앙도서관 건물이 보입니다. 이것도 정말 보면 석조 건물이 엄청나죠. 그리고 중도 우측에는 이렇게 사범대학 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석조 건물로 과거에 지은 것들이 굉장히 잘한 게, 요즘은 사실 저렇게 석조 건물로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아세아 문제연구원이라는 건물인데,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이 건물은 구 법대 건물입니다. 교양 수업도 열리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CJ 법학관입니다. 미우. 안녕. 좌측으로는 대학원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해송 법학도서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동글리라고 불리는 이제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이 풀네임인데 이제 법학 관련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고대에서 법대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쿨 관련한 건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해송 법학도서관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이제 밑에 보호가 없이 저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쪽은 동글리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입니다. 이제 지금 가는 곳은 다람쥐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다람쥐길인데 사실 다람쥐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람쥐길에 이제 전설 같은 게 존재하는데, 1. 솔로가 혼자 지나가다가 다람쥐를 본다. 그럼 이제 평생 솔로고, 커플이 지나가다가 다람쥐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 결혼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전설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다람쥐길 옆에 이런 작은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인들이 좀 자주 찾아오는 곳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벤치가 굉장히 구석진 곳에 숨어 있어서 많은 CC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건물은 인천기념관입니다. 안에 이제 뭐 대극장도 있어서 학생들 뭐 동아리나 이런 연주회 이런 것이 열리기도 하고요. 딱 연주회 얘기를 했는데 연주회 같은 걸 하고 오신 분들이 보이네. 아무쪼록 뭐 학교 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렇게 대극장을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보면은 이제 수당 삼양 펠커티 하우스 라는 건물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이 건물은 국제관, 국제어학원입니다. 와, 근데 정말 캠퍼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넘버원 대학 캠퍼스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서울대는 워낙 크고 하니까 논외로 치고. 그리고 이 건물은 문과대학 건물입니다. 다들 보통 서관이라고 부르는 건물이에요. 혹은 시계탑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앞에 보이는 곳은 민광, 민주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고려대학교 축제가 열리면 이제 뭐 연예인 공연처럼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주점 이런 곳들이 주로 여기 민광에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는 축제 주체가 두 군데 나눠서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총학이 하는 대학 축제가 있고, 응원단이 여는 이제 입실렌티, 아카라카, 고연전, 연고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학생 입장에선 좋죠. 축제가 여러 번 열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공터에 입문관을 짓는다고 이제 건립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 입문관을 짓는다고 한 지 꽤나 오랜 기간이 지났거든요. 최소 한 4년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건립 모금만 하고 있는데 모금이 안 되는 건지. 이 건물은 학생회관입니다. 여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건물들이 삐까뻔쩍한 반면 학생회관은 엄청난 연식을 자랑하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발음이 다소 이상하지만 에미관입니다. SK 미래관의 약자인데 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작할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본관을 안 찍어서 한번 다시 본관을 찍고 올게요. 고려대학교 본관입니다. 이제 앞에는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동상이 있고요.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본관에서 바라본 캠퍼스 풍경,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쁘네요. 그럼 다시 정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에미관 이쪽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찍는 명소로 많이 사용돼요. 워낙 건물이 운치 있기도 하고 멋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은 우당교양관입니다. 교양 수업을 듣는 건물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KU 시네마 트랩이라는 건물이에요. 뒤에 슬쩍 보이긴 하는데 미디어 학부, 미디어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파이빌이라는 건데요. 뭐 고려대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VR 스튜디오, 미디어 준비실처럼 이제 미디어관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에요. 뭐 다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정경관입니다. 이제 사실상 고대 내에서 가장 네임드인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고대 학생들이 정후, 정대 후문에서 식사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미디어관입니다. 고려대역보다는 안암역에서 훨씬 가까운 건물이고요. 미디어 관련한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인문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고요. 뭐 요약하자면 뭐 대한민국 4학 1위 고려대와 연세대 캠퍼스답다. 사실 대한민국에 고려대와 비견할 수 있는 캠퍼스가 뭐 연세대 말고 또 어디 있겠나요. 뭐 캠퍼스 규모가 엄청 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뭐 조경이면 조경, 좌우대칭 밸런스 잡힌 캠퍼스, 건물의 규모 및 스케일 이런 것들 모두가 완벽한 캠퍼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캠퍼스의 미래를 물으면 고려대를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캠퍼스예요. 당연히 오래된 건물들도 있긴 하죠. 학생회관처럼. 그래도 뭐 사실 뭐 대한민국 4급 대학에 걸맞는 캠퍼스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대학 캠퍼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바!